오늘 첫 번째 데스크인 문재인 대통령 소식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는데요. 홍보대사 김연아 씨와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노영희 변호사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에 앞서서 화기애애했던 현장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님을 홍보대사로 오실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촬영을 하시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평창올림픽 D-200 성공 기원 행사였는데요. 서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데, 자, 특히 문 대통령의 미소가 네. 평소보다 좀 환해 보입니다. 예, 오늘 유독 잇몸 미소라고 하죠. 이렇게, 잇몸 미소? 예, 웃음이 이렇게 만개한 그런 표정을 의미하는데, 네. 오늘 딱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잇몸이 자주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전에도 김연아 이 선수를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죠. 예, 직접 이상형으로 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예, 진행자가 이제 모 방송에서 아이유와 김연아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 그중 한 명만 고른다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고민하지 않고 그렇다면 역시 우리 김연아 씨라면서 이제 이런 김연아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요. 김종숙 여사가 있었는데 좀 약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팬들의 대답도 있었지만 일단은 이거 방금 보신 이 장면 때문에 뭐 네티즌들, 누리꾼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와닿던 게 이 성덕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성공한 덕후 이런 뜻인데 성공한 팬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팬심을 뭐 직접 뭐 잃었다 뭐 이런 이런 표현인데 아무튼 되게 훈훈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이유 씨랑 김종숙 여사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화기애애한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던 2년 전 당시의 김연아 씨의 표정 그리고 행동이 좀 대비되기 때문인데요. 직접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는데요. 일단 뭐 지금 왼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 행사고 오른쪽이 김연아 선수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왼쪽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옆에 붙어서 얘기를 나눈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좀 약간 대면대면한 좀 표정이 보이고 있죠. 이게 좀 더 보시면 이렇게 손을 좀 내미는데 이렇게 손을 좀 뿌리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이렇게 좀 더 논란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전에 늘품 체조 시연회 때 우선 참석해달라는 문체부 쪽에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소속사 측에서 좀 힘들다라는 답변을 했던 걸로 좀 알려졌고 또 그 전에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대선 캠프 행사에 좀 나타나달라라고 요청이 또 들어왔었대요. 근데 이마저도 소속사 측에서 약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좀 미운 털이 박힌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자, 노영희 변호사, 저 장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애써 손을 잡았는데 김연아 씨가 의식했는지 의식하지 않았는지 손을 빼는 장면, 바로 저 장면 때문에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유라 씨를 제2의 뭐 IOC 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연아 씨를 경계했다 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었었고요. 네.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늘품체조에 불참한 것과 뭐 대선 캠프 행사 때 참여하지 않은 것 또 손을 이렇게 뿌리치는 저런 모습까지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모두 김연아 씨를 전 정권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선수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연아 씨 당시에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내가 사실은 그 당시 아무리 내가 버릇이 없어도 손을 뿌리쳤을 것 같지는 않다. 또 내가 그때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연락을 못 받았었고 정확하게 이제 스케줄 관리는 모두 회사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종 전 차관이 기본적으로 난 연하가 참 싫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사실 이제 그 말 때문에도 전 정권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죠, 사실은. 네. 네. 당시에 노영희 변호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논란이 일었을 때 김연아 씨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어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런 논란을 빚은 반면에 김연아 씨에게 홍보대사 명함까지 받은 문재인 대통령 본격적인 홍보 활동도 약속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페이스북 창시자죠. 마크 저커버그에게서 응답도 받았다는데 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어제 비로소 이제 홍보대사로서 이제 활동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본인이 어떤 피켓을 들고 있는 그런 사진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밑에 IOC 의원으로 작년에 지명된 유승민 의원, 그리고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를 태그를 한 건데, 이 태그를 하면 저 계정에 가진 사람이 직접 저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이 글을 보고 이제 답례를 했던 건데, 축하하고 이제 성공을 기원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메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저커버그와 만나는 일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올림픽 홍보대사까지 하고 나서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데요. 자, 노영희 문 대통령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김연아 선수에게 홍보대사 명함까지 받고 홍보대사를 위촉되는 모습인데 김연아 선수에게 위촉돼가지고 저렇게 홍보대사로 나서는 걸까요? 그런 의심까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얼굴이 해맑으시고 네. 특히 막 입을 못 다무시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 네, 그동안 그렇죠. 재수에 뭘 거듭해가지고 사실은 이걸 하게 됐는데 그게 최순실 씨 관련된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 빛이 바래고 많이 힘이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치르는 공식적인 첫 행사인 만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도 좀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될 더 필요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특이한 올림픽이었어요. 개회식은 전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임기를 그렇죠. 마쳤다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네. 마치면 폐회식은 신임 대통령이 맡게 그렇죠. 되는 거였는데 이거 오롯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떠맡는 행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처음에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사실상 엄벌을 해야 하는 국정농단 대상이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사실상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첫 국제 행사가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국정농단 이미지도 더 씌워져 있고 또 스포츠계에도 사실 많이 기죽은 분위기가 있어서 기업들이 좀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는 엄벌의 대상이고 제재의 대상이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후원도 받아내야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이 어제 평창에 가서는 직접 그 공기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행사에 초청도 못 받고 홍보대사 리스트에서도 소리 소문 없이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명 기자 누굽니까? 예, 이규혁 전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입니다. 이규혁 씨 하면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름이 거론됐던 인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장시호 씨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 이윤을 취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어서 청문회에까지 올라왔던 사람인데요. 그 때문인지 어제 행사가 사실 홍보대사 전체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홍보대사로 신임으로 위촉이 된 건데 이규혁 전 감독 어제 이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 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사이트가 있잖아요. 조직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홍보대사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며칠 전까지는 이규혁 전 감독의 이름과 사진이 이제 있었는데
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니까 왜 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됐죠. 아, 그렇군요. 이규혁 전 감독하고는 직접 한번 연락을 해봤나요? 뭐 통보라도 받은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정황상을 보면은 이규혁 전 감독이 이제 공식 이제 해촉 당했다.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통화했을 때 이규혁 전 감독 이 소식을 기자님에게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공식적으로 해촉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또 현재 지금 사회적인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나는 좀 뭔가 나서서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 약자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해서 제가 조직위 평창 올림픽 조직위에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를 관리하는 홍보 담당자마저도 이규혁 전 감독이 빠졌어요? 라면서 오히려 되묻는, 그러니까 담당자도 지금 모르는데 왜 이 홈페이지에서 빠졌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더 제기가 됐었는데 관련 부처에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규혁 전 감독이 홍보대사로 더는 활동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사실을 작년 말, 그러니까 청문회 자리에 한창 나섰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서로 교감을 나눈 적은 있다. 하지만 뭐 공식 해촉 통보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규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지만 뭐 기소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 뭐 해촉을 하더라도 좀 공식적인 입장으로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그런 사소한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이규혁 전 감독 같은 경우는 재판에 좀 간 상태도 아니고 혐의가 충분해서 뭐 일단 기소가 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장시호 씨와 동계스포츠 연계센터와 얽혀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 이 홍보대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그 전부터 최대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소리 소문 없이 뭐 공식 해촉 그 통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리스트에서 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논란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고 새 정부의 기조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서 좀 실무자들이 좀 눈치를 보고 이제 공식 해촉 통보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게 홍보대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건 약간 절차적으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규혁 전 감독이 본인 스스로가 먼저 잘못해서 어떤 결과물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장시호 씨와 연결된 여러 가지 혐의점들 때문에 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홍보대사에서 빠졌다. 거기까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절차를 좀 클리어하게 해주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죠. 그래야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잖아요. 그만큼 또 최순실 씨가 개입된 그 정황도 많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올림픽. 그러니까 이제 2011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그 대선 당대표였을 거죠. 당대표 당시에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네. 뭐 개최될수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성공하자 이런 얘기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제 행사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분이 당시에 그 유력한 그 대권 주자였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본인이 이제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됐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미리 좀 다짐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수감자, 그러니까 내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으로서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올림픽을 막아야 됐다는 점이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네, 이게 또 역사의 수레바퀴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국력이나 뭐 국가적인 운을 봐서라도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문제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TV 생중계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어떤 부분까지 생중계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논의가 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 그리고 중요하게 알려야 할 큰 재판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그 선고 과정, 뭐 재판 내용은 아니지만 최종 선고 과정은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 꼭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고 네. 앞으로 주요 재판 1심, 2심, 하급심 재판부까지 다 공개를 그렇죠. 하겠다라는 거군요. 뭐 헌재
20대 지난번에 그 탄핵 결정이 났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네네. 이정미 당시 권한 대행이 직접 그 선고가 생중계가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법원에서 1심, 2심 선고를 내릴 때 그 중요한 결정, 뭐 피고인이 중요한 인사라던가 또는 그 사안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반향이 큰 사안이라던가 이런 사안들은 선고를 생중계한다라는 거고요. 뭐 대법원 내에서도 판사들에게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여러 차례 좀 의견 수렴을 한 것 같더라고요. 20일에 원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차례 늦춰졌고 오늘 회의에서 숙고 끝에 결정이 됐다라고 대법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이거 당사자나 피고인 당사자가 반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거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먼저 물어봤을 때 그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거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 2,900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했을 때도 네. 1,000명 정도가 응답했는데 600명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단 네.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찬성하는 쪽에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선고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도 혹시 중계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선고 과정만 생중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데 자, 그러니까 속행 공판은 생중계가 안 되고 그렇죠. 선고할 때 이제 형량을 선고할 때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고인한테 최후 진술하도록 뭐 허락하거나 뭐 내지는 선고할 때 이유, 판결 주문 이유 같은 것들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공개가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는 당사자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안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동의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재판장이 네. 판단한다면 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헌법재판소 아까 그 결정 얘기를 하셨는데 헌재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한 번 나면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헌재 결정이 끝이기 최종심이죠, 때문에 이제. 예. 그러니까 그냥 그 결정이 그대로 끝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1심이나 2심과 같은 하급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3심에서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재판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문제가 커졌던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그렇죠. 해서 선고까지는 생중계하도록 한다. 이거는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나 역사적 의미를 좀 강조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재판 결과가 공개될 거라면 그 재판하는 그 선고하는 것은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 재판의 정당성이라든가 중요한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를 직접 알려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강병미 기자, 정치권 반응일 것 같아요. 이 야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찬성할까요? 자, 우선 좀 짚어보면 류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인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알 권리가 우선이다라고 맞섰습니다. 또 김진태 의원은 어제 그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재판 횟수 그리고 생중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 의식을 제기를 했었고요. 정호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이제 사법 포퓰리즘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과정이 전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니까 이 인기 영합적인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 목소리도 밝혔는데 류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헌법에는 이제 재판의 그런 심리와 판결이 공개돼야 된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일단은 뭐 지금 생중계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이석기 재판이라든지 그럴 때 제가 했던 멘트가 그거예요. 공개 왜 안 하느냐고. 그리고 한명숙이었나요? 예. 그 당시에도 제가 재판 공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판사들이 재판정에서 좀 약간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공개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당시에 인권이라고 답이 왔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조금 부당하다는 듯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선 인민재판을 한 번 받았는데 또 한 번 공개를 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냐. 뭐 야당으로서는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허허 웃기도 했는데 좀 잔인한 결정인 것 같다라고 비판적으로 답했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야당의 의견이고요. 그렇죠. 자, 노영희 변호사. 여기서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나 생중계 거부하겠다. 그리고 불참하겠다. 생중계 한다 그러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결정 난 거는 재판 과정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판결 선고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동안에는 사실 본인이 거부할 만한 명분은 하나도 그렇죠. 없는 그거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데 예. 선고 당일날
거부해서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선고 당일날은 반드시 뭐 피고인이 꼭 참석해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안 내리고 그냥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혹은 변호인이나 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구속된 피고인이다 하더라도 선고 당일날 출석 안 할 수 있으니까 불출석 재판, 그러니까 걸석 재판이 가능하다는 얘기. 원칙적으로는 참석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본인이 끝까지 거부한다 그러면 강제로 데려오지 않는 한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